생각을 싹싹 점수를 싹싹 싹싹 수학입니다. 제가 겨울방학부터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서 근 3달 만에 영상을 올리는 점 사과드립니다. 다행히 오늘 모의고사만큼은 모두 이제 휴강을 하고 영상을 찍고 있네요. 올해 첫 모의고사죠. 물론 재수나 N수 하는 수험생들은 이제 저번 주에 사설 모의고사 더 프리미엄 3월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요. 대다수의 현역들에겐 올해 첫 모의고사인 만큼 긴장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징크스 때문에 그렇죠. 3월 모의고사가 곧 너희의 수능 성적이다. 뭐 상담할 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치만 이제 1년 동안 오늘 모의고사 말고도 사실 난관이 되게 많아요. 제 경험상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제일 좌절하는 구간이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여름방학 동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 마음을 다잡고 버티기만 해도 이제 본인의 상대적인 성적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의고사를 보고 적어도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이제 점수가 성에 안 찰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하나의 자극으로서 받아들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죠. 아직 8달이라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3월 모의고사가 이게 너무 못 봐가지고 나 수능도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낙담하지는 마세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죠. 설사 못 봤어도. 그러면 일단 1번부터 하나씩 좀 풀어봅시다. 일단 1번 단순한 지수의 계산 모두 다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이제 지수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8은 2의 3승이니까 2의 3승에 3분의 1승 그리고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서로 빼면 되죠? 그래서 루트 2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계산해보면 2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0승이 돼서 1이죠?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단순한 도함수의 계산 일단은 미분을 하죠. 그럼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미분계수 이제 x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6-2가 되니까 4 그래서 4번 3번은 수열의 계산 문제 물론 일반항으로 두고 모든 걸 다 A와 R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A5를 문제에서 얘기를 한 만큼 뒤에 나오는 A7과 A6도 A5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A7은 A5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4R 제곱이고 A6은 A5에 R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R 그래서 이제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4R의 제곱은 4 곱하기 4R 마이너스 16이니까 4로 나눠줘서 R제곱은 4R 마이너스 4가 되고 좌변으로 넘겨서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되니까 R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8을 구하는 거니까 A8은 A5에서 R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의 3승 그래서 4 곱하기 8이니까 32가 돼서 1번 그 다음에 4번 인테그랄에 x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행동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죠. 식 자체를 미분하는 거 그리고 요 x에 1을 대입하는 거 일단은 미분을 먼저 해보면 우리가 인테그랄을 미분하면 당연히 이제 인테그랄 그냥 지워지는 거죠. 적분을 거꾸로 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서로 소거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식에다가 이제 1을 대입했을 때 1부터 1까지의 적분은 이제 0이니까 그럼 0은 1-a 더하기 1 그래서 a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fx라는 식도 3x의 제곱 빼기 2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f2는 이제 2를 대입해서 3 곱하기 4 마이너스 2니까 10 그래서 2번 5번은 삼각함수의 각변환 우리가 이제 각을 변환할 때 주어진 각도가 몇 사분면에 있냐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각변환할 땐 항상 세타를 예각으로 생각하고 보통 전환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 더하기 세타가 어디 있냐 생각을 해보면 3, 4분면에 위치하니까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은 모두 마이너스로 변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바꾸긴 바꾸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3분의 1. 결국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겠죠. 마찬가지로 3, 4분면이니까 사인도 음수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는데 이게 양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0보다 작다. 그래서 세타 자체가 3, 4분면의 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주면 3, 1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은 루트 8이겠네요. 그래서 탄젠트의 값은 3, 4분면이니까 양수로 나와야 되죠. 그냥 루트 8 그래서 2 루트 2 5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6번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라. 우리가 뭐 제곱이 굳이 없었다면은 단순하게 2를 각자의 식에 대입했을 때 서로 같다라고 해줘야 되겠지만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해서 이제 식을 써보면 4-2a 더하기 1의 제곱이고 그리고 2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5-2의 제곱이 결과적으로 1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식을 전개하지 말고 5-2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러니까 2a가 4이거나 또는 6 그래서 a는 2이거나 3 그래서 둘이 합쳐서 5 답은 1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7번 적분을 이용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근데 이제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원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던 부분이 절대값에 의해서 뒤집혀서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 식 자체는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가지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적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가 0부터 2까지니까 뭐 0은 대입해봤자 어차피 0이니까요. 2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6이니까 3분의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8번은 혹시라도 내분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분 공식을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제 어떤 점 두 개에 대해서 m을 x1, y1이라고 하고 n을 x2, y2라고 하고 이제 내분하는 비율을 m 대 n으로 내분했다면 내분점의 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우리가 이제 내분은 크로스로 곱하는 거죠. 그래서 mx2 더하기 nx1, y의 좌표에 대해서도 똑같은 짓을 하면 되죠.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my2, my2 더하기 ny1 이 점이 이제 내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면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a가 m, m 더하기 3 b가 m 더하기 3, m 3 그리고 2대1 그러면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3분의 2m 더하기 6 더하기 m, 3분의 2m-6 더하기 m 더하기 3이니까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면 3분의 3m 더하기 6, 3분의 3m-3이니까요. 좌표는 결국 m 더하기 2, m-1이겠네요. 그런데 이 점이 이제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m-1은 로그 4에 m 더하기 10 플러스 m-3이니까 우리가 양변에서 m을 지울 수가 있고 마이너스 3을 반대편으로 넘기면 플러스 3으로 바뀌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m 더하기 10은 4의 제곱 16. 그래서 m은 6이다. 그래서 5번이네요. 공간이 조금 모자라서 암산을 했는데 뭐 좌우지간 우리가 내분점만 잘 계산할 수 있다면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냥 순수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는 김에 조금 더 기억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외분을 계산할 때는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라 다 빼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는 김에 외분점 좌표 구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9번.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렸는데 절대값을 씌워놨죠.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문제를 풀기가 싫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극대가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A와 B에서 극대인데 그 극대값이 서로 같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개형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보통 3차 함수의 개형은 극대와 극소를 하나씩 갖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절대값을 이용해서 뒤집은 결과 극대가 같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기에 뭔가 x축이 딱 이렇게 정가운데에 있어서 이거를 뒤집으면은 대칭인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 두 점이 바로 A와 B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극대값이 서로 딱 똑같아지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값이 같다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절대값 씌우기 전에 함수를 gx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p를 gx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gx에서 결국은 극대값과 극소값이 서로 부호만 반대이다. 절대값이 같다. 그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지 일단 미분을 해보죠. 그러면 g'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고 3x로 인수분해가 돼서 x 빼기 2를 인수로 또 가지니까 결국 0과 2가 각자 극대와 극소를 갖는 지점이겠네요. 그럼 a를 0이라고 하고 b를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g0을 계산하면 p인 거고 g2를 계산하면 8 마이너스 3 곱하기 4 더하기 p니까 p-4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 부호가 서로 반대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p 더하기 4다. 결국 p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절대값이 있다고 너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그냥 함수를 한 번이라도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절대값 보인다고 기피하고 그러지 말고 한 번은 그려보세요. 10번 절대값을 포함한 등차 수열에서 조금 계산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 일단은 우리가 공차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가족관을 생각할 때 이 항들이 절대값을 그냥 풀러야 될지 뭔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러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죠.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라면 이제 A4는 아무래도 음수고 A6은 양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지만 사실 아직 가만 읽었을 때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나조건도 읽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나조건을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으로서 정리를 좀 해보면 2분의 항이 9개니까 9 곱하기 A1 더하기 A9 그래서 그게 27이니까 A1 더하기 A9가 결론적으로 6이라는 이야기겠네요.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의 성질상 A1 더하기 A9나 A2 더하기 A8이나 하나씩 이게 좁혀 들어오는 거죠. A3 더하기 A7 A4 더하기 A6 이건 모두 같죠. 그러니까 결국 A4와 A6을 그냥 더한 거 6이어야만 해요. 같으니까. 그런데 그냥 더하면 6인데 절대값을 취해서 더하면 8이 되니까 뭔가 항이 바뀌는 친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예측했을 때 A4가 음수고 공차가 양수니까 A6이 이제 양수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 게 사실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4를 음수라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A4 더하기 A6은 8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둘을 서로 연립해주면 A6은 7이고 A4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러면은 두 칸에서 8이 증가했으니까 D는 4일 거고, 구하고 싶은 게 A10이니까 A10은 A6을 기준으로 4D만큼 증가하면 되죠. 그래서 7 더하기 16이니까 23. 정답은 2번이겠네요. 11번. 언제나 나오는 사인 코사인 법칙 활용하는 삼각형 문제죠.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문제에 좀 써보면 BAC의 각도가 60도, 여기 60도, 그리고 AB의 길이는 2루트 2, 그리고 BC의 길이는 2루트 3 밑변이네요. 그리고 PBC의 각도가 30도, PCB의 각도가 15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PC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하여라 이거네요. 근데 당장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어떤 변의 길이도 모르고 각의 크기도 모르니까 당장은 이렇게 손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문제에서 준 걸로 봤을 때 딱 전체에서 코사인 법칙을 하고 싶게 줬어요. 각도도 알고 요 변만 모르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해보면 2루트 3의 제곱은 2루트 2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루트 2 AC 코사인 60도.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AC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개를 좀 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12는 8 더하기 AC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2랑 약분할게요. 그러면은 2루트 2 AC네요. 그래서 AC 제곱에 대한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AC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 AC 마이너스 4는 0이네요. 그래서 AC의 길이가 이게 맞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과감하게 근해 공식을 합시다. 그럴 수도 있죠.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AC의 길이를 근해 공식을 해보면 짝수 공식을 하면은 B'가 루트 2니까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마이너스 루트 2라 그러면 음수가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라고 우리가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AC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6. 그러면 뭐 또 다른 변의 길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루트 2 더하기 루트 6 하면 조금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깔끔하게 루트 2와 루트 6으로 쪼개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이제 75도나 뭐 105도 이런 각도를 특수가 끼는 각도들로 쪼개게 되면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루트 2와 그러니까 이쪽 삼각형이 30, 60, 90 삼각형이니까 2루트 2의 절반, 요만큼은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반대편이 당연히 루트 6이 되겠죠? 근데 루트 6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삼각형에서 1대 1대 루트 2 하면은 루트 6에 루트 2를 곱해서 루트 12가 되면 딱 2루트 3과 비율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요 위쪽 삼각형은 30, 60, 90도고 밑쪽 삼각형은 45, 45, 90인 삼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거다 라고 받아들이면 이해가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각도를 또 알 수 있는 게 요 밑에 쪽 각도가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각도 하나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추가로 더 필요한 건 PC의 길이만 계산을 하면은 B인각 30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PC의 길이를 구하라고 때마침 이제 각도들을 줬어요. 요 삼각형에서. 그래서 30도에 대해서 대변이 PC니까 이제 각 P에 대해서 대변이 2루트 3이다. 사인 법칙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인 법칙을 해보면 사인 135도 분의 2루트 3이 사인 30도 분의 PC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결국 PC의 길이는 사인 135분의 사인 30
곱하기 2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2 분의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2분의 루트 3. 그러면 결국 루트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3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이제 루트 2분의 2 루트 3이니까 유리화를 하면은 루트 6이 되겠네요. 그래서 APC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면 APC는 이제 변을 두 개 아니까 PC의 변도 알고 AC의 변도 알고 끼인 각도 알고, 그래서 2분의 1 한 변이 루트 6, 또 다른 한 변이 루트 2 더하기 루트 6, 그리고 끼인 각이 30도, 사인 30.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12니까 2 루트 3이라고 바로 할게요. 플러스 6에다가 사인 30도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이 사인 30도에서 나온 2분의 1이 약분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될 테니까 결국은 2분의 3 더하기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그래서 우리가 뭐 복잡하게 사인 코사인 법칙 열심히 해도 되겠지만 75도짜리를 30도, 45도로 이렇게 쪼개는 이런 연습을 평소에 좀 해봤다면 이게 눈에 많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런 75도 같은 거 계산 안 하고 사인 덧셈 법칙으로 계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쪼개는 연습으로 해보면 이런 게 많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그걸 조금 염두에 두고 갔으면 좋겠네요. 12번은 흔히 볼 수 있는 극한 문제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영역을 t에 대해서, 그러니까 gt를 t에 대해서 어떻게 잘 표현을 해가지고 극한 계산을 해봐라. 그러면 gt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A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는 그런 직선 L의 y절편이다. 그러면은 좀 그래프에 하나 표시를 해보면 AB의 길이가 2t라고 했으니까, 근데 L의 기울기는 1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A와 B의 각각의 이제 좌표를, X좌표를 스몰 a, 스몰 b라고 한다면 B-A가 루트 2t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45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대 1대 루트 2니까요. 그래서 B-A가 루트 2t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B랑 A가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L과 2차 함수를 이렇게 둘이 서로 연립을 해서 나오는 근인 거죠. 그래서 연립을 하기 위해서 L을 식으로 표현해보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었으니까 y는 x 플러스 gt일 거고, y절편을 gt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요. 그냥 있는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와 둘이 서로 연립을 하면 x제곱은 x 더하기 gt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는 0.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a랑 b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b-a를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a 더하기 b가 1이다 라는 거랑 ab가 마이너스 gt라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걸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b-a랑 이걸 식으로 얽혀주면은 b-a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니까, 그래서 식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씩 대입을 해주면 루트 2t의 제곱은 1 플러스 4gt네요. 그러니까 2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4gt니까 gt는 2분의 1t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t제곱분의 gt제곱이었으니까 최고차항만 보면 되죠. 그리고 분모가 어차피 1이니까 우리가 gt의 최고차항 2분의 1, 요게 결국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4번. 13번 합성함수. 우리 문과 친구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합성함수. 절대값보다 아마 더 싫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접근을 해볼 건데, 합성함수를 봤을 때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요 gx를
t로 치환해 놓고 봐라. 그러니까 t는 gx라고 일종의 두 개의 함수를 같이 놓고 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권부터 하나씩 좀 해보면, 일단은 ga파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건데, ga파이라는 거는 결국 sin a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sin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게 2분의 1과 2분의 3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문제에서 a를 0부터 2까지라고 한 주기로 한정을 해준 거죠.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마지막 게 등호가 붙어 있다라는 거. 보통 잘 안 붙는데 붙어 있어요. 뭐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읽으면서 캐치를 하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a가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니까 우리가 a가 2분의 1일 때랑 2분의 3일 때로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a가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ft라는 함수를 생각했을 때 ft는 t제곱 더하기 2분의 1t 더하기 b니까 결국은 우리가 ft가 0이 되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두 근을 생각해 보자면 ft의 그래프가 이제 가운데 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뭔가 두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조금 더 작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질 거예요. 일단 ft 자체는. 근데 우리가 ft에서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 그냥 이렇게 두 개의 합이 2분의 5파이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이 t 값을 다시 이제 gx에 가져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gx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d거나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d거나 해서 gx, 사인 함수를 그려놓고 생각하자면 사인이 한 주기인 거니까 이렇게 사인이 한 주기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준으로 뭔가 더하고 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계략적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렇게 중간 정도에 그려지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d만큼 위로 두 개를 긋겠죠. 뭐 d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두 개를 긋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교점들이 모두 다 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4개의 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4개의 합이 2분의 5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4개의 합을 구해보자면 일단 요 위에 있는 두 개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왼쪽 두 개를 합치면 파이가 될 거고요. 오른쪽 두 개는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둘이 더하면 3파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합이 4파이니까 일단 이거는 맞지 않고, 근데 우리가 d가 얼마냐에 의해서 조금 바뀔 수가 있는 게 d가 조금 더 커지면 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가 커지면 이렇게 극소에 가서 붙으면서 해가 4개가 아니라 3개가 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해가 이렇게 3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의 합을 또 생각해 보자면 이 왼쪽 거 두 개를 합쳤을 때 파이가 되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극소에 가서 붙는 해는 얘 자체가 2분의 3파이니까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돼서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로 딱 들어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캐치를 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d로 그은 요 선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d는 4분의 3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의 2차 함수에서의 근을 생각해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 왼쪽 근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 결국 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2분의 1이 여기서
얘인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f2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원래 함수 f로 다시 돌아와서 f의 식을 써보면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분의 1이니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f2의 값을 구하는 거죠. f2. 그래서 f2를 계산해보면 3 곱하기 2분의 3이 되니까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4번인데,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일단 답이 나왔으니까 만약 시험을 보고 있었다면은 그대로 해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현명하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풀이를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가 2분의 3일 때도 해보자면 진행은 아까랑 거의 비슷하겠죠. 일단 ft가 t제곱 더하기 2분의 3t 더하기 b가 되고 얘가 0이 될 때를 일단 찾는 거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다만 축의 방정식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는 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지만 이번엔 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죠. 그래서 똑같이 d를 놔도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d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래서 합성을 해야 되니까 또 사인 함수에 갖다가 이거를 아까처럼 해줘야 되는데 아까에 비해서 이제 조금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복사하고 아까 거를 좀 지워놓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많이 내려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기준으로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d만큼을 벌려라.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금 벌리면 가장 흔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근들을 합치면 위에 두 개를 합쳐도 3파이고 밑에 두 개를 합쳐도 3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3파이 더하기 3파이니까 6파이가 돼서 일단 경우가 안 되고 만약 d가 조금 더 큰 값이 됐다면 그래서 만약 아까처럼 이제 극소를 지나갈 때가 d다라고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근이 이렇게 3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3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되죠. 그럼 2분의 9파이가 되니까 어쨌든 이것도 안 되고요. 만약 d가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진다면 밑에 부분은 만나는 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더 많이 내려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벌리게 되면은 근이 이렇게 두 개만 갖게 되는데 이 경우는 그러면 근의 합이 그냥 3파이가 되겠죠. 어쨌든 이것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전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나온 2분의 9가 답이 되는 거죠. 뭐 이제 본인이 운이 없이 2분의 3을 먼저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수는 있는데 뭐 이런 건 복불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합성함수는 먼저 f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나온 근이 이제 요 이전 함수에서의 y 값이 된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f에서의 x가 g에서의 y다 라는 거. 순서로 이야기하자면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면 원래 합성함수는 g를 먼저 하고 f에 넣는 거니까. 그래서 g에서의 y 값이 f에서의 x 값으로 대입이 된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정의 자체를 꼭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4번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보는 문제. 일단은 미분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f'도 써놓고 생각을 합시다. f'은 a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b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하려면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니까 f에 k를 대입했을 때 서로 같을 거고 f'에도 k를 대입했을 때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제 각자 a가 1일 때, 뭐 k가 3일 때 이런 조건들을 주지만 뭐 그런 조건들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그냥 딱 써놓고 그 다음에 가나다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일단은 연속이 되려면 우리가 fx에 k를 각자 대입했을 때 같아야겠죠? 그래서 ak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bk 마이너스 3b제곱이랑 같을 거고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려면 도함수에서 각자 k를 대입했을 때 또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k 더하기 4b. 그래서 둘을 서로 연립했을 때 나오는 게 a, b, k가 될 텐데, 일단 눈으로 봤을 때 먼저 할 수 있는 게 k를 곱하면 서로 연립이 되겠네요. 그래서 k를 곱해서 연립을 해놓고 갈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bk 마이너스 3b의 제곱이 마이너스 2k의 제곱 더하기 4bk다. 그래서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k제곱이 3b제곱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a, b, k는 다 양수니까 k가 루트 3b다 라는 조건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a는 4-2 루트 3b라고 이렇게 모든 걸 다 b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가나다 조건들에서 하나씩 좀 대입을 해보죠. 일단 기억, a가 1이라면 그러면 f'k니까 k는 k를 하기 전에 일단 먼저 b를 정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a가 1이 되면 1이 4-2 루트 3b니까 b가 4-2 루트 3분의 1이 되고, 그리고 k는 4-2 루트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f'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제가 힘들게 각자 계산을 해놨지만 별로 이걸 볼 필요가 없었네요. f'k는 어차피 미분 가능하니까 그냥 a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f'k 자체가 그냥 a니까 1로 맞다.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네요. 뭐하러 한 거야 이거? 굳이 할 이유가 없었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니은 k가 3일 때, 그래서 k가 3이라면 a가 이렇게 복잡한 루트 값으로 나올 것이냐. 그러면 k가 3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입하면은 b를 구할 수 있겠죠. b는 루트 3이겠네요. 그래서 b가 루트 3이니까 a는 마찬가지로 루트 3을 이제 a의 관계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은 4루트 3 마이너스 6이 돼서 니은도 참이 되네요. 그 다음에 디귿, fk랑 f'k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f에 대입했을 때나 f'에 대입했을 때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ak가 a랑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k가 1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그런데 이제 k가 1일 때 뭐 단순하게 a, b의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함수 f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fx의 그래프를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겠네요. 좀 복잡해지는데, 일단 어쨌든 k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숫자들도 다 써놓고 가면, 그럼 그 경우에 b는 루트 3일 거고, 뭔가 잘못 썼는데 k가 1이면 b가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3분의 1이죠. 그리고 그때 a는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fx의 그래프가 두 개로 나눠져서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차함수 부분 따로 그리고 또 직선인 부분을 따로 그려서 미분 가능하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요 k 이상일 때의 식을 좀 정리해보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3b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차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겠지만 b랑 3b로 절편을 갖는 상황으로 존재하겠지만 이게 이제 k에서 미분 가능하게 매끄럽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차함수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가는 부분이 존재해서 거기가 딱 k인 거고, 그리고 k 이후엔 이차함수로 타고 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인 부분과 이차함수인 부분을 각자 별도로 적분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직선의 식이 ax였으니까 직선의 x절편은 또 0이겠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각자
A, B, K 값들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식을 이제 좀 써보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넓이를 직선 부분 따로 그리고 이차 함수 부분 따로 각자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직선 부분은 삼각형이니까 가로가 K이고 세로는 AK인데 일단 써놓고 나중에 계산하죠. 그러면은 넓이는 S1은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걸 S1 우측에 있는 걸 S2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S1은 2분의 1 K 곱하기 AK니까 2분의 1 A가 있고 그 다음에 K제곱이 있고 K제곱 근데 어차피 1이죠. 그래서 S1은 계산해보면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S2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S2는 인테그랄 K부터 3B까지 그래서 K부터 3B까지의 적분인데 적분되는 식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 마이너스 3B 제곱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봐라 라는 건데 이거는 K랑 B를 좀 바꿔놓고 적분을 하는 게 편하겠네요.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놓고 K가 1이니까 1부터 3, 루트 3분의 3이면 그냥 루트 3이죠. 그래서 1부터 루트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루트 3분의 4X 마이너스 B제곱이 3분의 1이니까 1 이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적분을 좀 해보면 계산이 되게 많이 복잡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승 플러스 루트 3분의 2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1부터 루트 3까지니까 그러면 루트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루트 3의 3승이니까 3루트 3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3을 곱하면 3이니까 루트 3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1을 대입한 걸 빼야죠.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플러스 1이네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어쨌든 정리를 좀 해주면 이렇게 둘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2루트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3 근데 루트 3분의 6이 어차피 유리화를 하면 또 2루트 3이니까 서로 지워지네요. 그냥 이거 지워버립시다. 그러면 얘 어차피 다 날아가고 그럼 남는 친구들만 우리가 써보면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죠. 그러니까 결국은 S1 요것과 S2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더하면 루트 3분의 2가 사라지고 깔끔하게 3분의 1만 남겠네요. 그래서 S는 3분의 1이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네요. 계산이 좀 복잡했네요. 어쨌든 근데 나머지는 좀 계산이고 결국은 해야 되는 거는 너무 명백하죠. 그래서 연속이 되게 K를 대입해라. 그리고 미분 가능하게 또 K를 대입해라. 그러니까 F에서도 K를 대입하고 F'에서도 K를 대입해서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 식 하나로 계속 뭔가 A, B, K 값 바꿔가면서 대입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결국 계산인 거죠. 계산량이 조금 많을 뿐이지.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침착하게 계산을 했다면은 충분히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근데 또 막상 째깍째깍 시간이 가다 보면 아마 13번에서 조금 한 대 얻어맞고 왔기 때문에 초조하게 풀다 보면은 답이 안 나왔을 수도 스텝이 조금 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번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 근데 15번은 제가 풀어봤지만 조금 문제가 좀 별로예요. 완전 문제를 위한 문제가 나와버려가지고 뭐 이거는 규칙성도 없고 완전 노가다로 일일이 다 케이스를 쪼개야 되는 마치 확통해서 경우의 수 일일이 다 수용도로 쪼개서 세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너무 문제를 위한 문제이지 않나. 수학적으로 별로 얻을 건 없는데 그래서 문제 자체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오답 정리하거나 공부하는 재료로서 이걸 활용할 때는 15번은 그냥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나왔으니까 풀긴 풀어야 되니까 하나씩 좀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따져줘야 되냐면
결국은 언제 홀수고 언제 짝수인지 그거를 다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왜냐면 홀짝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이 홀수인 거는 확실하죠. 1이니까요. 홀수를 5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갈라지니까 크게 나눠놓고 생각하죠. 일단은 두 번째가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고. 근데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두 번째 케이스로 들어가서 반으로 나눠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들어온 지점이 시작되는 건데, 짝수로 나오지만 홀수 더하기 홀수에서 짝수로 나오지만 그거를 절반으로 나누면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2를 반으로 나누면 1이지만 4를 반으로 나눠봤자 2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A3이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그게 조금 문제가 거지 같은 지점이에요. 어쨌든 A2가 2일 때는 아니다, 위에 거부터 하나하나 다 하고 갈게요. 그래서 또 5, 5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5이거나 2이거나 나눠야겠죠?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또 5로 나누거나 2로 나누거나 5로 나누거나 2로 나누거나. 그 다음에 A4가 홀수고 A5가 짝수면 둘이 더하면 당연히 홀수죠. 그래서 홀수 더하기 짝수니까 이때는 당연히 홀수. 자, 그리고 A3이 홀수고 A4가 짝수면 그 다음에 A5는 홀수겠죠. 그래서 얘는 홀수가 되니까 홀수 더하기 짝수가 돼서 또 그 다음도 홀수. 그 다음에 홀수 더하기 짝수니까 이거는 홀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홀수가 나오고, 근데 그 다음도 홀수가 나오니까 여기서 또 5가 나왔기 때문에 5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1이 홀수고 A2가 짝수였을 때, 그러면 홀 더하기 짝이니까 이거 홀수겠죠. 그래서 5로 나오고 또 2, 5니까 또 홀수인데, 여기서 그럼 이제 홀홀 또 나뉘겠죠. 그래서 여기서 5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5, 5니까 5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얘는 아예 5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얘, 세 가지만 가능해요. A6이 34로 정해져 있으니까 A6은 반드시 짝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써놓고 이제 걔네를 갖고 경우로 나눠서 합시다. 그러니까 5, 5, 5, 5, 5, 2이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5, 5, 2, 5, 5, 2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5, 2, 5, 5, 5, 2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각자 해봅시다. 위에 트리 구조는 지워놓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쭉 계속 홀수이다가 마지막에 A6만 짝수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A1이 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A2가 홀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A2를 A라고 할 건데 그 A를 홀수라고 치죠. 그럼 그 다음에 더해서 짝수가 된 건데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는 2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4,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죠. A2 더하기 A3, 여전히 둘이 더하면 짝수가 될 테니까 또 우리는 A4로 할 때 반으로 나눠야 돼요. 요 규칙. 그래서 우린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A4가 될 건데, 암산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2분의 1로 묶어서 요거는 암산해서 쓸게요. 2분의 2a니까 2분의 3a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3a 더하기 4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a5도 마찬가지로 a3과 a4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a5는 2분의 1에다가 4분의 3a 더하기 4분의 1, 2분의 1이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에 4분의 5a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결과적으로 8분의 5a 더하기 8분의 3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A6. 그러면 A6이 나온 것도 홀수 더하기 홀수에서 짝수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A4, A5를 서로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4분의 3A 더하기 4분의 1 플러스 8분의 5A 더하기 8분의 3.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34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은 어쨌든 우변으로 넘겨서 68이라고 쳐주고 괄호 안에만 계산하면 얘가 8분의 6이니까 8분의 11a겠네요. 그래서 8분의 11a 더하기 8분의 5가 되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양변에 8을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1a 더하기 5가 68에 8을 곱하면 88, 64, 6이 올라가서 48이니까 544. 그래서 11a가 539가 되고 a는 49가 되겠네요. 오, 되네. 그래서 이때 이제 a는 49.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해보죠. 요 경우 해서 A1이 1이었으니까 뭐 중간까지는 똑같죠. A2가 A라고 나왔고 A3도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니까 절반으로 나눠서 A3이 2분의 1A 더하기 2분의 1로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A4는 홀수와 짝수를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홀수죠. 그러니까 A4는 그냥 둘이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A4는 이렇게 둘을 서로 더해가지고 2분의 2A니까 2분의 3A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도 무조건적으로 홀수니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5는 2A 더하기 1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A6은 또 나왔죠. 홀수 더하기 홀수.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A6을 또 최종적으로 써보면 2분의 1에다가 둘이 더한 거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2분의 4a니까 2분의 7a 더하기 2분의 3 요게 또 34다. 그러면 결국 4분의 7a 더하기 4분의 3이 34니까 그냥 4를 다 곱해버려서 7a 더하기 3이 136이 되고 7a가 133이 되는데 그러면 a는 19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a가 19 나왔고 사실 뭐 문제를 빨리 이제 찍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49랑 19가 나왔으니까 빠르게 68을 답으로 찍고 넘어가면 되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세 번째도 해볼게요. 뭐 안 되겠지만 아마도. 그래서 A1이 1이고 A2가 A인데 이번에는 A가 짝수죠. 그리고 A3이 홀수 더하기 짝수니까 이거는 그냥 더해야죠.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 되고 A4도 마찬가지로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그냥 더해야죠. 그래서 2A 더하기 1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홀수죠. A3, A4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A5는 반으로 나눠야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에 둘이 더해서 3A 더하기 2니까 2분의 3A 더하기 1이겠네요. 그리고 A6을 더할 때도 마찬가지죠.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더해서 또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A6은 2분의 1에 둘이 서로 더해주면 2A 2분의 3A니까 2분의 4A라서 2분의 7A죠. 그래서 요게 또 34다. 그러면 4분의 7A 더하기 1이 34니까 4분의 7A가 33이 되는데 근데 A가 이러면은 7분의 132가 돼서 약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수란 조건에 위배돼서 탈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개 1번, 2번 케이스에서 나온 68이 결국 정답이겠죠. 그래서 3번.
그래서 문제가 너무 노가다라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완전 문제를 위한 문제일 뿐이죠.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남아있냐에 달렸겠지만 시험 보는 입장이었다면은 15번은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제끼고 30번까지 돌아온 다음에 해결을 하는 게 이성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지 말았어야죠. 일단 넘겨라. 이런 건 그지 같은 건. 16번 다시 이제 복잡했던 15번을 뒤로 하고 깔끔한 계산 문제들이죠. 그래서 조금 머리를 비우면서 쉬면서 또 넘어가 봅시다. 16번 로그의 계산. 딱 봐도 두 번째 로그를 밑과 진수를 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그래서 로그 2의 96 마이너스 로그 2의 6이 되니까 서로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죠. 그래서 로그 2의 16이 돼서 4. 그 다음에 17번 접선이네요. 그래서 4x 더하기 5 직선이 이 4차 함수에 접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4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4가 될 때가 언제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f'x를 구해보자면 16x의 3승 마이너스 4인데 이게 기울기가 4가 되는 시점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의 3승이 지금 뭔가 좀 미분을 잘못했는데 이상하죠 숫자가. 네 그러네요. 여기가 16이 아니라 8x 3승이네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러면은 x의 3승이 1이니까 x가 1이죠. 그러니까 딱 1일 때예요. f'1. 그래서 1일 때 이제 y좌표도 똑같아지면 되죠. 그래서 f'1이 4가 되고 결국은 또 f1이 4 플러스 5 9가 되고 그러니까 프라임도 서로 같고 y좌표도 서로 같고 구해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f1이 9가 되면 되는 거니까 2-4 더하기 k는 9다. 그러니까 k는 11이겠네요. 18번 단순한 시그마의 계산 문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5n이고 알파 n 베타 n의 곱이 4n 제곱이니까 우리가 시그마를 전개하면 n1부터 7까지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알파 n 베타 n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 시그마를 분배한다면 7 마이너스 5 시그마 1부터 7까지 n 그러니까 암산을 좀 한 거죠. 얘가 5n이니까 5는 시그마 바깥으로 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4 시그마 n1부터 7까지 n제곱. 그래서 시그마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7은 그대로고 5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 n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제곱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을 좀 해보면 얘가 약분해서 4가 되고 8이니까 일단 3이 하나 약분돼서 5가 되고 2가 하나 약분돼서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 마이너스 4, 5를 먼저 하면 20이니까 마이너스 140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먼저 하면 20이니까 이 앞에 28이랑 해서 560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또 둘이 하면은 420이니까 427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번 속도와 위치. 그래서 두 물체의 속도를 각자 줬는데 P의 속도를 주고 또 Q의 속도를 줬다. 그런데 PQ가 출발한 후에 오직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위치 함수를 계산해서 둘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근이 하나겠죠. 그래서 P의 위치를 FT라고 한다면 FT는 T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15 T제곱 더하기 KT. 적분상수가 C가 붙지만 근데 지금은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굳이 적분상수는 안 쓸게요. 어차피 0인 거죠. 그리고 이제 Q의 위치 함수는 마이너스 T의 3승 더하기 2분의 9 T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이 서로 같다를 할 건데
둘이 만나는 거니까 위치가 같은 거죠. 그래서 둘이 연립해서 같다라고 했을 때 근이 오직 하나만 나온다. 그러니까 t가 0보다 이상인 위치에서 근이 한 개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하면 2t의 3승 2분의 9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24가 돼서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kt는 0인 건데 어차피 t가 0인 거는 지워져 버리면 출발한 이유니까요. 2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k는 0이다. 근데 이제 이게 딱 하나의 근을 갖는 거니까 중근을 가져야겠죠? 판별식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9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즉 k는 18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18. 20번. 20번은 언뜻 보기엔 이제 좀 어려운 문제지만 2021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랑 매우 유사해서 기출을 좀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쉽게 했을 수가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기출을 풀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은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fx라는 3차 함수를 가지고 뭔가 이런 gx를 복잡하게 만들겠다. 이제 이 나 조건을 읽었을 때 좀 현기증이 오죠. 이게 도대체 뭐야?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먼저 0을 대입해 보세요. 0을 기준으로 이제 갈려 있는 거니까 0을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g0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대입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f-p-f-p니까 0이 되고 또 밑에 것도 fp-fp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건 g0도 0이고 g'0도 0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은 f를 기준으로 g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일단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을 텐데 뭐 y축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좀 이렇게 비대칭하게 놓을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뭐 하는 행동이냐면 평행이동이죠. 그래서 음수인 구간에서는 뭔가 가로로 p만큼 세로로 f-p만큼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p가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p를 뭐 계략적으로나마 요만큼이라고 해본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p고 여기가 마이너스 p라고 해본다면 그러면 음수인 부분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f를 기준으로 f를 기준으로 g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서 f에서 요 부분이었던 게 이제 평행 이동해서 딱 y축에 와서 붙겠죠. 왜냐면 가로로 p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요 지점이 가로로 p만큼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이제 g0이 0이 돼야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그래서 결국은 f에서 이 부분이 g로 옮겨와서 이렇게 붙게 되고 마찬가지로 p보다 우측이었던 요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이 또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붙이면은 지금 눈으로 보듯이 g'0이 0이 아니죠. 뭔가 기울기가 분명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잘라 붙여야 이쁘게 딱 깔끔하게 g'0도 0이 되게 붙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극대극소가 대칭일 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되는 상황으로 그려본다면 좀 이쁘게 이렇게 대칭인 상황으로 그렸을 때 정확히 딱 P가 극대와 극소를 가리키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극대가 마이너스 P, 극소가 그냥 P일 때.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옮겨서 이제 G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그러면 이제 P보다 작았던 요 부분이 가로로 P만큼 이동하면서 그리고 또 원점으로 향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붙을 거고
마찬가지로 P보다 우측이었던 얘가 좌측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걔가 이렇게 와서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gx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f의 그래프는 뭔가 이렇게 딱 y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 y절편을 기준으로 점대칭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f0은 1이죠. y절편은 1. 그러니까 결국은 f는 0,1을 기준으로 점대칭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 f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 g를 우리가 이동해서 만든 g의 0부터 p까지의 적분값이 20이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p를 계산해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g에서의 0부터 p까지의 적분인데 근데 우리가 g에서 0부터 p까지의 적분이라면 결국은 평행이동해서 나온 요 넓이인데 그러면 평행이동해서 원래 요 p였던 이 지점이 평행이동해서 원점으로 온 거였으니까 원점에서부터 p만큼이면 f의 입장에서는 p에서부터 p만큼이죠. 그래서 결국은 2p까지가 될 거예요. f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니까 결국은 이 20이라는 넓이를 원래 f의 입장에서 넓이를 지정해 보자면 요 밑넓이가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요 밑넓이가 20이 되도록 우리가 함수 f를 정해봐라 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 왼쪽에 안 됐던 개형은 지워놓고 좀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f의 식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비례관계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극소에다가 선을 긋는다 하면 반대편에서 만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2p겠죠. 그래서 성립하는 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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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관계 아니면 2대 1 혹은 1대 2라고 읽어줄 수도 있겠죠. 3차 함수의 비례관계는 뭐 너무나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f의 식을 써보면 fx는 일단은 두 점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게요. 마이너스 2p랑 p를 이용해서 그래서 x 더하기 2p x-p의 제곱 플러스 뭐 상수가 뭔가 이렇게 붙을 텐데 뭘 분다 그래야 되나? 뭐 일단은 q라고 할게요. 그리고 0,1을 지난다 라는 걸로 q를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0,1을 대입해 보면 이 1은 2p 곱하기 p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q는 1-2p의 세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해 줘야 되는 게 이 넓이 요 넓이가 20이다 라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은 요만큼의 직사각형까지 포함해서 적분값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면은 우리가 요 지점 fp의 좌표를 계산해야 될 텐데 fp 자체가 q니까 1-2p의 3승이죠. 그래서 내가 그은 요 가로선이 1-2p의 3승이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넓이를 식으로 구해보자면 인테그랄 p부터 2p까지 fx dx에서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빼줘야죠. 파란색으로 써놓는 게 좋겠네요. 이 파란색 부분을 빼줘야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p고 세로의 길이는 1-2p의 세제곱이고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결과가 20이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p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좀 적분이 되게 번거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적분하죠. 그러면 적분하기 위해서 f를 전개를 하고 나서 적분을 할게요. 그냥 적분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fx가 x 더하기 2p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p의 3승이죠. 그러면 x의 3승 마이너스 2px의 제곱 p제곱 x 플러스 2px의 제곱 마이너스 4p제곱 x 더하기 2p의 3승 플러스 1 마이너스 2p의 3승이니까 그래도 좀 지워지는 게 많죠? 2p의 3승 날아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2p의 제곱도 2px의 제곱도 날아가고 그래서 결국 fx를 전개하면 x의 3승 마이너스 3p제곱 x 더하기 1이네요. 그래서 다시 적분식으로 돌아가면 인테그랄 p부터 2p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3p제곱 x 더하기 1에 적분을 한 게 나머지는 넘길게요. 20 더하기 p로 묶어서 1 마이너스 2p의 3승이다. 그래서 계산을 이제 해주면은 적분해야겠죠? 4분의 1 x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3 p제곱 x제곱 더하기 x가 p부터 2p까지죠.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2p의 4승 플러스 p 플러스 20 그래서 좌변에 이제 적분에 대입을 하면 4분의 1에다가 2p 자체의 4승이니까 16p의 4승 마이너스 p의 4승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p의 제곱에다가 4p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p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p의 4승 더하기 p 더하기 20 계산이 복잡한데 그래도 계산되는 거 좋겠죠? 그래서 4분의 15 p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9 p의 4승 더하기 p는 지웁시다. 그리고 2p의 4승도 좌변으로 넘겨오죠. 플러스 2p의 4승은 20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4를 곱하면 되겠네요. 15p의 4승 마이너스 18p의 4승 더하기 8p의 4승이 80이니까 결국 5p의 4승이 80이 되면서 p의 4승이 16 그러면 p가 2가 되겠죠. 저는 양수인 점을 p로 잡았으니까 양수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p는 2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f5였죠. 그래서 f를 요 식을 사용할게요. 아까 구해놨던 거 fx 요거 p가 2인 걸 넣고 하죠. 그러면 x의 3승 마이너스 p제곱은 4니까 12x 더하기 1 그래서 f5는 125 마이너스 60 더하기 1이니까 66이 결론이 되겠네요. 뭐 어쨌든 근데 뒤에 나오는 것들은 결국 계산이고 중요한 건 사실 처음 아이디어예요. 원래 함수 f에서 좌우로 p만큼을 벌리고 그 좌측을 갖다 붙이고 또 우측을 갖다 붙여라.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새로운 함수 g를 그려내는 거. 이게 사실 이제 핵심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 9월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조금 아이디어 자체를 체득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뭐 계산이야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아이디어라도 일단 확실하게. 그래서 말을 읽었을 때 토 나오네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공부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오게 만든다는 사실 그거를 좀 기억을 두고 넘어가세요. 21번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도형 문제 한 문제 꼭 나오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복잡한 도형들을 문자로 다 이제 표현을 하고 문자로 다 바꿔서 식을 연립해라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지수와 로그의 식이 나와 있는데 둘이 서로 y는 x에 대한 역함수면 좋겠지만
이렇게 역함수를 그려서 생각을 해봐도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다르니까 딱 봐도 역함수는 아니겠죠. 일단은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가나 봅시다. 그래서 각자 x는 k, y는 k를 십자가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만나는 교점들을 각자 a, b, c, d라고 한다. 그런데 a, b 요 가로선과 cd 세로선 둘이 서로 곱한 값은 85고 그리고 CAD 요 넓이는 35다. 그러면 나와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결국은 문자로 A와 K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좌표들을 다 조금 계산을 해보면 일단 A 지점의 좌표 A 지점은 얘가 그냥 는 K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로그 값이 0이 돼야 되므로 X좌표 1이겠네요. 그러니까 A의 좌표는 1,K 그리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B점은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A에 B-K 승을 한 게 K이다 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을 거고 B-K는 로그 A의 K니까 결국은 B가 로그 A의 K 더하기 K겠네요. 그래서 B의 좌표는 로그 A의 K 플러스 K, K. 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쨌든 어쩔 수 없죠. 그냥 가야죠. 그리고 D점의 좌표는 K를 지수함수에 대입하는 거니까 A의 0승 K, 1이네요. 그러니까 A점과 D점은 이거는 서로 대칭이기는 하네요. B와 C는 아니지만 기울었지만 어쨌든 C 지점의 좌표를 계산하기 위해선 이제 로그 함수에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K, 2 로그 A의 K 플러스 K다. 그래서 일단 이 나와 있는 걸로 하나씩 다 식을 이제 표현을 해본다면 AB 곱하기 CD를 해보면 AB의 길이는 서로의 X좌표를 이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A의 K 플러스 K-1 CD의 길이도 서로의 Y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 로그 A의 K 플러스 K-1 이게 그래서 85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CAD의 넓이 그거는 2분의 1 곱하기 CD의 길이는 아까 쓴 거 그대로 가져가도 되죠. CD의 길이 요거 그냥 그대로 쓸 거고 그리고 높이가 요만큼이니까 아까 요 로그에서 뺀 게 아니라 K에서 1을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K 빼기 1에다가 아까 썼던 CD의 길이는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가 35다. 그러면 식을 봤을 때 좀 되게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반복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해주고 싶은 건 일단 로그 A의 K 그리고 K-1 그래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합시다. 로그 A의 K를 P라고 하고 그리고 K-1을 Q라고 합시다. 그래서 식을 쫙 다시 써보면 아까 AB 곱하기 CD는 P 플러스 Q 2P 플러스 Q죠. 그래서 그게 85고 그 다음 식은 2분의 1을 우변으로 넘겼다라고 생각해서 70이라고 해서 치환할게요. 그러면은 Q에 2P 더하기 Q 그래서 이게 70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서로 빼버리죠. 왜냐면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서로 빼버리면 요 앞쪽에 인수끼리 빠질 테니까요. 그래서 서로 빼버리면은 P만 남을 거고 P 곱하기 2P 곱하기 2P 더하기 Q가 15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식을 서로 나눕시다. 이렇게 두 식을 그러면은 P분의 Q가 3분의 14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결국 도형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삼각형이 35였고 AB 곱하기 CD는 결국 2분의 1을 하면 이만큼 사각형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CD를 일종의 공통변으로 생각하고 요만큼 대 요만큼의 비율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3, 14 비율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P분의 Q가 비율적으로 나왔으니까 요걸 대입해서 각자 PQ의 값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Q가 3분의 14P니까요. Q를 대입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P 곱하기 2P 더하기 3분의 14P가 15니까 P 곱하기 3분의 20P가 15죠. 그러니까 P제곱이 15 곱하기 20분의 3이다. 그러니까 결국 4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P는 2분의 3이고 Q는 7이겠네요. 근데 구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A 더하기 K를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Q가 7이었으니까 Q가 결국 K-1이었죠. 그러니까 K는 8이겠네요. 그리고 A를 구해보자면 P, 즉 2분의 3은 로그 A의 K였으니까 즉 A의 2분의 3승이 8이다. A는 그러니까 4겠네요. 그래서 둘이 서로 더해가지고 결론은 12. 그래서 중간에 연립을 하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서로 빼서 이렇게 P 인수로 가는 걸 구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눠서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하면 조금 편하게 이제 연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연립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22번 마지막 킬러 문제. 그래서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일단 4차 함수 fx가 있고 그 4차 함수를 t만큼 빼서 절대값을 씌운 g라는 함수가 있다. 일단은 요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사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사람이라면 이게 한눈에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만 혹시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4차 함수가 만약 이렇게 있다면 그거를 t로 이렇게 잘라서 접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접어서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이제 fx-t의 절대값이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gx를 만들 건데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왔죠. 요거 생긴 거는 이제 미분계수 형태인데 분모에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가 ht다. 그러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결국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거니까 x가 k 플러스로 갔을 때 그러면은 x가 k보다 큰 거니까 분모를 그냥 절대값 풀러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g'k가 될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쓰자면 g'k 플러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g의 k에서의 우미분계수 그 다음 k 마이너스로 갈 때는 분모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죠. k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생긴 건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데 분모에 붙었던 그 마이너스 때문에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g'k 마이너스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 같다가 되어야만 하죠.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냥 얘네 0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리하면 이런 거죠. g'k-랑 g'k+, 즉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더했을 때 서로 0이다. 그래서 이런 지점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가지예요. 접힌 지점. 왜냐면 접힌 거는
원래는 기울기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로 똑같았는데 접히면서 우미분계수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접혔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래서 접힌 지점들 결국은 다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둘 다 0이 되는 케이스, 그래서 그게 극점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함수를 접었다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이제 이렇게 접히는 지점이거나 아니면은 극점이거나 이런 지점들이 결국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린 그래프의 예선은 HT가 5가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공교롭게 가족권에서 5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좀 기억해 두면 돼요. 함수를 접어서 접힌 지점과 극점들을 다 이제 세어보겠다, 점의 개수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HT가 마이너스 60과 4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4차 함수가 있을 때 4차 함수에 y는 t를 그어가지고 결국 함수를 접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t가 작은 거에서부터 점점점 올라오면, 만약 그런 이런 일반적인 4차 함수라면 양상이 달라지는 게 여기 극소에서도 달라지고, 또 여기 극소에서 달라지고, 여기 극대에서 달라지고, 달라지는 점이 3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2개만 있는 개형은 좀 특별한 개형이다. 그래서 그 특별한 개형이 조금 대칭을 갖추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소값이 동일한 값을 가질 때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2개만 딱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극소값이 마이너스 60이고 극대값이 4가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뭐 혹시라도 이제 하나의 개형을 조금 더 우리가 보험 삼아 해보자면, 이런 변곡점을 갖는 개형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딱 극소일 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중간에 변곡점을 접어봤자 접어서 나온 거는 여기 이렇게 3가지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는 꼭 이 변곡점이 아니더라도 변곡점보다 제가 살짝 더 위를 이렇게 접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돼서 여전히 3개니까. 그러니까 변곡점을 갖는 개형은 결국은 요거 하나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t가 딱 2개의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는 이런 대칭인 형태밖에 없다. 그래서 되는 형태로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다시 문제를 좀 풀기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개형인데 f2가 4고 f'2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2라는 지점은 여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결국은 fx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우리가 세워야 되니까 식 자체를 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정 가운데가 이렇게 y축이 되면서 대칭이 되는 상황이면은 제일 좋겠지만, 뭐 어떻게 우리가 좌표가 나올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를 그려놓고 조금 이 위아래 높이 차이가 얼마가 나오나 그거를 조금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얘가 2라고 해서 뭐 이 한 지점을, 그러니까 정가운데를 뭐 알파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면 왼쪽 점을 4 아니지 2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대칭성을 갖추도록 다 좌표를 놓고 문제를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러면 나중에 계산을 하기가 조금 힘드니까요. 그래서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함수를 그려놓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i의 좌우 대칭, y축 대칭이 되는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절편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hx라고 h도 있네. 그러면 이거를 뭐
함수 i라고 할게요. ix라고 하면 이 ix는 x 플러스 a x의 제곱 x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다 전개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를 이제 구해보면 i 프라임은 4x의 3승 마이너스 2a제곱 x니까 얘가 0이 될 때를 생각해보면 2로 나눠버리면은 2x의 3승 마이너스 a제곱 x는 0인 거니까 x로 묶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극소를 갖는 지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분의 a. 뭐 이거를 이제 혹시나 4차 함수의 비례관계로 기억을 해두던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걸 그냥 사용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1대 루트 2인 거죠. 해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높이의 차이가 얼마인가를 a로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극소값 자체를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i 루트 2분의 a를 계산을 하면 루트 2분의 a의 4승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루트 2분의 a의 제곱. 그러면 루트 2의 4승이니까 4분의 a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a의 4승이 돼서 마이너스 4분의 1 a의 4승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했던 극대와 극소의 차이, 그 높이 차이를 뭐 h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 h는 결국은 0 마이너스 방금 구한 마이너스 4분의 1 a의 4승이니까 4분의 1 a의 4승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64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a의 4승이 256이니까 a는 4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의 원래 모양을 대충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편들이 마이너스 4, 0, 4 였던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거 그대로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 간격이 각자 4, 4였으니까 여기서도 4, 4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알파라고 놓지 말고 이렇게 제일 이쁜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으로 설정을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아까처럼 알파로 하면 계산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을 때 fx의 식을 이제 써보면 그러면 fx는 x 플러스 6,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4겠죠? 그래서 이제 F4와 H4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F4를 계산해보면 F4는 10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4니까 일단 이거는 724고 그리고 H4를 계산을 해본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T의 4를 넣는 거잖아요. H4는 T가 4인 거니까 HT였으니까 T가 4니까 4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를 생각해라 라는 거죠. 그럼 4를 기준으로 접으면 함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우리가 찾고 싶었던 결국은 접히는 지점이거나 극대 혹은 극소, 극값을 갖는 지점들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H4는 5겠네요. 그래서 답은 729다. 그래서 킬러 문제 느낌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요런 fx 빼기 t 이런 거 그리는 거는 킬러를 공부했던 사람이면 이미 거의 웬만하면 알고 있었을 것 같고 요것도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확인해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네 그걸 확인했었다면은 어느 정도 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킬러 문제를 이제 맞추고자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조금 김이 빠질 수도 있을 정도로 오히려 좀 쉬웠다. 앞에 15번이 차라리 더 거지 같았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킬러 문제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킬러라기보다는 사실 준킬러 느낌? 네. 그래서 막 공통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킬러는 없고 다 준킬러로 거의 도배되어 있는 작년에서의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공통의 양상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뭐 앞부분은 쭉 계산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였고, 조금 이제 좀 벽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법한 부분이 요 13번 합성함수. 그래서 13번에서 이번에 이제 최초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작년에서 이제 막 10번, 11번 이런 데서 치고 나왔던 거에 비하면 그나마 좀 뒤쪽에서 나왔으니까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었다 그래야 될까요? 그나마 좀 덜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14번에서 이제 좀 계산을 많이 해야 되던 게 계속 15번으로 이어져서 15번은 계산이 그지 같았다. 15번은 그래서 풀 때 이렇게 지워놓고 좀 이렇게 맛을 보다가 야 이거 계산 장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15번은 나중에 풀었던 게 현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문제들 쭉 이어지다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게 20번. 그래서 20번도 살짝 난이도가 있었죠. 제 생각에 20번이나 22번이나 난이도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좀 경험이 부족했다면 22번이 좀 더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1번은 사실 좀 이런 유형 자체가 많이 다뤄졌었던 거라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학습했다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고, 22번은 약간 난이도가 있긴 했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던 킬러 22번 마지막에 대한 킬러의 이름값에 비해는 그나마 조금 쉬웠다. 그래서 킬러가 상대적으로 평이해서 어쨌든 이것도 준킬러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 뭐 6월이나 수능에 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평이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공통 영역 자체는. 다만 이제 좀 계산의 양 자체가 많았어서 시간 관리를 잘 못했었다면 중간에 이제 몇 문제는 시간상 포기해야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올해 아직 7달 정도 남았으니까 7달, 8달 그 사이 정도 남았죠?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았으니까 그건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서 차차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지점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시험 보느라 이제 고생이 많으셨고요. 공통 영역은 이제 풀이 다 끝났고 각자 선택 영역 풀이도 또 이제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